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김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을 착륙하던 비행기가 다른 기체와 충돌하며 큰 불이 났습니다.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김포로 향하는 항공기의 하늘길은 모두 막혔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의 지진 피해가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최소 57명이 넘습니다. 수백 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3만여 명이 대피소를 향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최초 흑인 수장이었던 클로딘 게이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논문 표절과 유대인을 둘러싼 청문회 논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제 부산 방문 도중 피습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규준 기자, 지난밤 이재명 대표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수술을 받은 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 오후 6시쯤에는 중환자실 회복실로 이동해서 현재는 13시간 가까이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뒤 뇌경정맥이 손상된 것이 확인됐고 어제 오후 3시 45분부터 2시간 가까이 혈관 재건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뇌경정맥 손상이 확인됐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전했는데요. 다친 부위가 생명에 치명적인 경동맥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는 소견도 전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퇴원 시점은 아직까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의 조사도 진행 중이죠. 추가로 파악된 내용 있습니까? 네, 용의자인 67살 김모 씨는 충남 천안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당적 확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르면 오늘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방안을 좀 이야기할까요? 민주당은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 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고 당장 외부 활동도 어려워진 상태인데요. 당 지도부도 어제 저녁 이곳 병원 인근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서 오늘 오전 9시에도 각각 비공개,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지도부의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상태와 관련해서 그리고 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소속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이 대표의 쾌유를 비는 인사 외에는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발언 등은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선 저희가 취재한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주 전부터 이재명 대표 주변을 맴돌았던 피의자는 충남 아산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주민들에게 확인해보니 사건 전날에도 범행 장소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소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은 김 씨가 보수 성향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고 다만 주변인들에게 정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적인 성격이 아주 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 사정은 다소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가계 월세가 6번 밀렸고 최근 은행 대출도 연체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극단적인 말을 종종 했다고 했습니다. 못 찾는 스타일 같아.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피의자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을 미리 찾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범행 장소를 둘러보고 가까운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서 하루 머무른 것으로 보고 경찰이 피의자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직자라고 왔더래. 실어줬다 소리를 들었어. 나이 많은 사람이 색을 빼고. 호실도 정확히 이야기하더라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4명이 나오고 지문 또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김 씨는 지난달 13일 이 대표 부산 일정에서도 곁을 맴돌았습니다. 한 카페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였습니다. 카페 직원은 김 씨 얼굴과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음료를 시키시고 그냥 안에 오셔서 이거 어느새 보니까 그런 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손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간담회가 끝나기 직전 한 발 먼저 나와 출발 전까지 차문 옆을 지켰습니다. 차문 옆에 바짝 붙자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차가 떠나자 왕관을 벗었습니다. 경찰은 살인 고의를 자백한 김 씨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일본 도쿄에선 어제 저녁 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가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면서 큰 불이 났습니다. 대형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379명은 모두 구조됐는데 충돌한 항공기에 타고 있던 5명이 숨졌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방금 착륙한 비행기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화염이 비행기를 온통 뒤덮더니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4시 일본 홋카이도를 출발해 5시 50분쯤 일본 하네다 공항에 착륙한 일본 항공 소속 여객기입니다. 비행기 내부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항공기에는 아이들을 포함해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전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가 착륙 도중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했고 여기에 타고 있던 5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고에 대해 기체가 바퀴로 착륙하지 못하고 동체 착륙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를 폐쇄하고 하네다 공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중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여객편 운항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일본 지진 관련 소식입니다. 지진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사망자가 5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피해 지역에 비까지 내리면서 산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숨진 사망자가 현재까지 57명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와지마시 24명, 주슈시 22명 등입니다. 부상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시카와를 포함해 가까운 6개 현에서 10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집들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시카와 도야마현에선 약 5만 7천 명의 주민이 집을 떠나 피난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크고 작은 여진도 200회 넘게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자세한 피해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도로 곳곳이 파괴됐고 일부 지역에선 통신 서비스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면서 토사재해 위험까지 더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 호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의 흔들림으로 집안이 느슨해져 있다며 조금의 비라도 토사재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유대인들과 보수단체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아온 미국 하버드대 총장이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버티질 못한 건데 이 과정에서 첫 흑인 총장에 대한 부당한 협박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하버드대의 클로딘 게이 총장이 결국 사임을 밝혔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이 사진과 상의를 마쳤다며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썼습니다. 지난달 5일 게이 총장은 다른 아이비리그 총장들과 함께 연방 하원 청문회에 나와 캠퍼스 내 퍼지는 유대인 증오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We embrace a commitment to free expression, even of views that are objectionable, offensive, hateful. 그의 대답은 당장 유대계의 분노를 샀습니다.
기부금을 철회하겠다는 움직임에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은 사퇴했지만 하버드 이사회는 게이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그의 과거 논문에서 표절 증거가 발견됐다는 공격이 이어졌고 거듭된 폭로에 게이 총장과 하버드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과정에서 게이 총장 이메일과 전화로 인종차별적인 독설과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What happened to Claudine Gay was mob pressure to force her to resign. It doesn't help when people are trying to force decisions on a campus from outside. 결국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미국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역대 가장 적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곧 초등학교에서 예비 소집이 시작되는데요. 입학하는 학생은 국공립과 사립을 모두 통틀어 5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10.3%가 떨어진 건데 정말 저출생의 영향이 실감나는 숫자입니다. 버터가 안 들어갔는데 버터 맥주라고 광고해도 괜찮을까요?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버터 맥주 때문에 맥주 기획사와 판매사 대표가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식약처가 원재료에 버터가 없는데도 마치 사용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고발했는데요. 업체는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맞섰는데 법원의 판단 기다려야겠습니다. 서민의 친구 소주의 가격이 올해부터 조금 떨어집니다. 마트마다 상품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형마트에선 최대 10% 정도 떨어지는데요. 정부가 소주의 세금을 10% 인하했고 제조사들도 가격의 안정을 위해 미리 낮춘 가격에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성탄 전날 세종시의 목욕탕에서 3명이 숨졌던 사고에서 안전검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정기안전검사에선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요식행위처럼 치러진 안전검사, 결국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감전사고가 났던 세종시의 목욕탕입니다. 불과 6개월 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통과했지만 결국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사에서 10년 가까이 안전점검을 해온 직원은 이유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40년 전이라 쳐요. 그때는 누전 차단기조차 없던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적합인데 지금 봤을 때는 기절할 노릇이죠. 실제로 점검 기준표를 보면 1993년이 되어서야 누전 차단기가 설치됐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지은 건물은 아예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은 1984년에 지어졌습니다. 점검을 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안전공사 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점검을 60건 정도로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을 땐 130건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 60개, 70개인데 하면 100개가 넘는 거예요. 1일 업무 일지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더해지는 각종 업무 지원들 때문입니다. 하루 60건도 버거운데 더 더해지니 제대로 점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누전되는 정도를 확인을 하려면 전기를 내려야 되는데 전기를 내리는 게 남의 사업장에 가서 대뜸 전기 내려달라 점검하겠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안전공사 측은 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지만 총선을 앞둔 깜짝 발표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만약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었다면 그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와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폐지 발표가 먼저 나온 겁니다. 정부는 대통령 발언 직후에야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함께 손봐야 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큰 손들이 다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이제 그런 그 수순이 예상되었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면 오히려 시중의 유동자금, 대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돼서 다만 총선을 앞두고 금융 관련 세제 개편이 일관성 없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달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역시 정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주일여 만에 대통령실이 뒤집었습니다. 더구나 금투세 폐지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도 불투명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의 낙서가 지워졌나 싶더니 이번엔 70대 남성이 국회의사당역 안에 스프레이를 사용해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를 썼습니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남성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법 정치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기호들도 적혀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쓴 낙서입니다.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된 낙서는 국회의사당역 중에서도 국회로 향하는 6번 출구가 있는 벽면에 작성됐습니다. 가로 약 8m에 이르는 크기로 쓰여 있었는데 직원들이 곧바로 지웠지만 아직도 벽 아래쪽에는 붉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시무실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왔어요. 6시 조금 넘어서요.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 저게 뭐야? 그거는. 온 벽을 다 칠을 해놨으니. 이 통로는 지하철이 끊긴 새벽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열어두는 곳입니다. 낙서를 한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선 정치적 의도는 없었고 개인적 관심사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 주변에서 시위를 해온 사람도 아니고 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경복궁 담벼락 낙서의 모방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낙서 내용에 대해선 피의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해석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해당 남성을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자기의 행동과 언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지 아무 걱정이 없는 용감한 대통령이 출연한 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자위적인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고 비꼬으면서 북한이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정당성을 부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엔 수도권과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리는 비나 눈의 양은 적지만 빙판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해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